안녕하세요. 은빛돌고래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루프백 1, 2단계는 잘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다만 레벨을 어느 정도 맞춰야 좋은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세 조정을 해가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세팅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레벨 2까지 하셨다고 해도 좀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보컬에 이펙터를 리버브 말고는 걸 수가 없었어요. 이퀄라이저나 뭐 컴프레서, 기타 등등 원하는 이펙터를 걸고 싶은데 그게 안 됐죠. 그리고 이게 방송용 라이브 세팅이다 보니까 노래를 한번 하고 나서 교정을 하는 건 불가능했었던 것도 역시 아쉬웠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오늘 배울 3, 4번 3, 4레벨의 이제 루프백 설정입니다. 일단 지금 첫 번째로 해볼 세 번째 단계 루프백은 방송용은 아니에요. 집에서 혼자 커버 같은 걸 해보고 싶으실 때 유튜브에서 나오는 반주하고 내 목소리를 그냥 한 번에 DAW에 녹음하고 그냥 편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요걸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해보실까요? 지금까지는 모든 영상을 제가 아이디 1사를 통해서 마이크 레코딩을 했었는데 3단계 작업부터는 요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루프백을 마이크 녹음용으로 쓰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제가 따로 차고 있어요. 이제 요걸로도 잠깐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3단계 루프백은 보컬하고 반주를 동시에 녹음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송용으로는 쓰지 못해요. 우선 루프백의 조건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노래를 부를 때는 리버브가 들려야 되지만 녹음 소스에는 리버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은 모니터용 리버브가 따로 있어야겠죠. 네, 제가 듣기만 할 수 있는 리버브예요. 그리고 보컬도 따로 녹음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반주를 들어야 되긴 하지만 반주가 내 목소리보다 크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제 목소리가 잘 들릴 테니까요. 그런데 또 녹음된 반주 소리가 너무 작아도 안 돼요. 이게 작으면은 나중에 편집하기 굉장히 좀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질을 또 유지해야 되고 하니까 녹음되는 반주의 볼륨은 오리지널 반주 그대로 되고, 대신 내가 듣는 모니터링에서의 반주 볼륨은 내 맘대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QB를 사용해 볼 겁니다. QA에서는 레벨 2에서 썼었던 그대로를 사용해서 모니터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을 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반주하고 보컬 그리고 리버브 체인까지 헤드폰에 들을 때 이제 모니터링이 잘 되도록 세팅해 놨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잠깐 꺼놨는데 보컬은 0dB에 맞춰놓고 유튜브를 약간 이렇게 요 정도 올려놓고 리버브를 이렇게 올리면은 지금 리버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리버브는 지금 잠깐 꺼놨고요. 그 다음에 QB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QB로 가서 이번에는 여기는 어떻게 세팅하냐면은 다 줄여주시고 그냥 유튜브 나오는 이 녀석만 0에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믹스 설정은 끝났고요. 루프백 설정을 바꿔야 됩니다. 루프백 소스를 지금 QA에서 QB로 이제 바꾸시면 되는데, 이제 QB로 바꾸면 이제 루프백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렇죠, 반주만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거 바꾸는 순간 또 제 목소리 녹음되는 것도 이제 꺼져버리겠죠. 그래서 그때는 요걸로 요걸로 바꿔서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DAW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큐베이스에서 하니까요. 큐베이스에서 잠깐 볼게요. 자, 일단 저는 인풋 아웃풋부터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F4를 누르고 인풋을 설정해줘야 되는데, 인풋이 지금 마이크 1, 2는 저번에 잡아놨었거든요. 여기 추가로 잡아줘야 됩니다. 추가로 루프백을 잡아볼게요. 자, 루프백을 잡아보고, 자, 여기 보시면은 루프백 인풋이 있죠. 루프백 1번, 2번으로 2번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웃풋을 설정해야 되는데, 자, 아웃풋도 지금 기본적으로는 원래 1, 2번으로 달려 나가지만, 자, 이것을 원래 메인을 3, 4번으로 바꿔줍니다. 자, 저번에는 3, 4번이 이제 리버브였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일 건데, 이번에는 리버브 아웃풋을 만들 겁니다. 리버브 아웃풋은 5번, 6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5번, 6번으로 잡아주시면은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인풋, 아웃풋 설정은 일단 끝났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들어가셔서 몇 개의 트랙을 만들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보컬 트랙과 녹음될 루프백이 들어오는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만들 거예요.
자, 일단은 오디오, 자, 마이크 1번 해가지고 네, 보컬. 자, 잡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루프백을 잡아서 인스트. 아이고.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보컬하고 인스트루먼트하고 이렇게 두 개가 준비가 됐습니다. 인풋은 들어오는 게 잘 됐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듣는 이제 리버브하고 여기에 걸릴 리버브하고 이런 걸 좀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일단은 리버브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버브 전용 트랙인데 이거는 그냥 모니터 전용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 트랙을 하나 만들 건데, 자, 마이크 1번에서 받아오는 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리버브, 모니터 리버브 이렇게 만들게요. 모니터 리버브는 약간 이런 색으로 할게요. 자, 얘는 출력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은 출력을 스테레오 아웃이 아니고 메인 아웃이 아니고 리버브로 나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리버브를 걸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프로 R을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 R을 켜서 자, 리버브 세팅 중에 저는 이제 보컬에 좀 맞는 이 보컬 홀이라는 걸 일단 해보고요. 그다음에 믹스 100%로 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번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는 이제 모니터 리버브는 됐어요. 모니터 리버브는 됐고, 자, 보컬 트랙하고 여러 군데 있는 것에다가 이제 이펙터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들리진 않아요. 들리진 않지만 이제 걸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보컬 트랙에 딱 맞는 이제 리버브를 또 하나 걸어 볼 겁니다. 아까 전에 그거는 모니터용 리버브예요. 자, 이펙터를 여기 연결되는 걸로 해서 진짜 리버브 이렇게 써보죠. 자, 얘는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다가도 리버브를 걸어줄 겁니다. 자, 프로 R 걸려 있죠? 아까 하면서 걸어놔서 그다음 여기도 역시 똑같은 세팅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보컬 홀로 걸었습니다. 얘도 믹스 100%. 자, 이렇게 하면은 준비는 됐고 이제 보컬의 세팅을 좀 보죠. 보컬에 이제 진짜 리버브가 걸려 있는데, 자, 이 리버브 양을 조정해서 내가 나중에 들을 때, 녹음하고 나서 들을 때 리버브가 이걸로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컴프를 걸어 볼게요. 저는 이제 MV2를 요즘에 많이 쓰고 있어서 MV2라는 녀석을 걸겠습니다. 이거는 뭐 유료이고 웨이브스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들 뭐 구입하시고 싶으시면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거 유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어떤 이펙터를 거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걸고 그다음에 로우 컷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큐베이스 안에서 로우 컷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약간 답답한 소리가 있을 수 있어서 살짝 하이를 이렇게 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들어보면서 또 하겠지만 익스펜더를 하나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펜더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좀 되게 낮춰서 거의 대부분의 소리는 다 통과하지만 잡음만 좀 안 들리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들어보면서 제가 또 체크를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리버브를 좀 켜봐야 됩니다. 리버브를 어떻게 켜냐면은 모니터 리버브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제 리버브가 나갈 거예요. 어디로 나가냐면은 이쪽 보이시죠? 5, 6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5, 6번으로 이제 리버브가 나가고요. 이름을 바꿔야겠어요. 이거는 이제 DAW고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이게 리버브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레벨 2하고 좀 다르죠. 리버브가 한 칸 더 뒤로 갔어요. 이쪽으로 가고 DAW는 여기서 나옵니다. DAW는 제가 좀 이따가 들을 때 이제 나오는 소리니까 요거는 좀 들으면서 체크를 해서 올리든지 내리든지 이거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 어쨌건 QB를 가시면은 QB에는 유튜브 쪽 소리만 나오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루프백으로 걸려 있죠. 루프백 요 마크를 보시면은 이게 루프백이 어디에 지금 설정되어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를 한번 잠깐 녹음을 해볼까요? 오, 좋아요. 잘 들어가고 있어요.
이젠 A few moments later. 들어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QA에 가서 DAW에 나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안 들리실 것 같아요. 자, 잘 들리네요. 여기까지가 레벨 3였습니다. 네, 조금 어려웠죠. 네, 레벨 4는 요거랑 조금 비슷한데 약간 다른 거라 보시면 되고, 레벨 4를 하시면은 라이브도 조금 더 괜찮게. 네. 어쨌건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계속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루프백 작업을 하면서 헤드폰으로 들어보는 모니터에다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레벨 조정 계속 하면서 헤드폰 전용 믹스를 따로 만들어서 계속 헤드폰으로 듣고 스피커용은 따로 냅두고 그 다음에 루프백을 따로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죠. 왜 그러냐면은 모니터 그 믹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헤드폰에 얼마나 잘 들리는지에 따라서 내가 노래를 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는 보통 내 목소리가 반주보다 좀 크게 들리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게 잘 들리면은 가수한테는 디테일을 잡기 정말 편해집니다. 근데 이게 안 들리면은 내가 뭘 부르고 있는지 이게 좀 잘 안 돼요. 네, 절대음감이 아닌 이상 내 목소리가 작으면은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컨트롤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강 막 불러지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다 잘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막상 녹음한 걸 딱 들어보는 순간 갑자기 현타가 오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 조정을 굉장히 잘해서 모니터 믹스를 잘 해주시는 거를 저는 엄청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이제 헤드폰으로 내 목소리를 들었을 때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은 그거는 내가 볼륨을 충분히 키우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니터링에다가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레벨 4 좀 더 프로페셔널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레벨 3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단지 라이브로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벨 3에서는 보컬과 반주가 동시에 녹음되는 건 좋았는데 녹음할 때 내 목소리에 리버브 이외에는 이펙터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녹음이 따로따로 되는 것만이 목적으로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녹음 후에야 이제 컴프레서나 EQ 같은 걸 걸어서 들어볼 수 있었는데 레벨 4에서는 이걸 살짝 바꿔서 실시간으로 모든 이펙터를 걸어서 들어볼 수 있게 할 겁니다. 대신에 단점이 있습니다. 레벨 3처럼 반주를 따로 녹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주와 목소리가 합쳐져서 방송으로 바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2단계하고 3단계를 약간 섞은 거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크게 말씀드리면은 ID14에서 루프백을 QB를 안 쓰고 다시 QA로 잡습니다. 저는 이미 잡아놨는데요. 마이크로 레코딩을 하려고 이미 미리 잡아놨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있다가 이제 방송용으로 바꿀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유튜브를 이렇게 올릴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유튜브 반주가 나오겠죠. 근데 큐베이스에서 나는 소리를 바로 그냥 방송으로 넣어버릴 거기 때문에 제 마이크를 줄이고 오히려 큐베이스에서 리턴되는 소리를 들을 거라서 이렇게 올릴 겁니다. 큐베이스에서 보컬, 이 보컬의 모니터를 키면은 이제 DAW 쪽으로 보컬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나오면서 리버브도 걸린 소리가 이쪽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예, 같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얘는 줄여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팅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고 자, 헤드폰도 그냥 QA를 써도 됩니다. 사실 상관없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는 이제 듣고 있는 걸 좀 다르게 듣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QB를 똑같이 세팅을 한 다음에 요거를 헤드폰을 QB로 바꿔주시고 요거를 약간 밸런스 조정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리버브 걸린 소리로 좀 들려드리긴 했는데, 자, 이 두 가지 볼륨 설정은 약간 해보시면서 조정을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헤드폰으로 노래하면서 들었을 때의 이제 밸런스하고 녹음한 다음에 들어봤을 때 밸런스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녹음한 게 조금 작아요. 왜냐면 노래하는 상황에서는 내 목소리랑 같이 듣기 때문에 좀 크게 잘 들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면서 녹화를 한번 해보고 밸런스 괜찮은지 요거 체크를 해보시면서 괜찮은 저 믹스 밸런스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버퍼 설정을 살짝 손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실시간 모니터를 IDE4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버퍼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레벨 4에서는 요게 조금 중요해집니다. 버퍼라는 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임시 저장소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DAW에서 재생할 때 이 버퍼가 좀 크면은 안정적인 재생이 가능하고 조금 더 많은 플러그인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연 시간이 그만큼 생겨요. 그러니까 반응이 좀 느리게 되죠. 이거 딱 눌렀을 때 바로바로 소리가 딱딱 나는 게 아니고 으따 으따 이렇게 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믹싱 같은 걸 할 때는 괜찮은데 레코딩 할 때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 지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 버퍼를 줄여 가지고 빠르게 작동할 수 있게 합니다. 대신에 거꾸로 이제 안정성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값에 어떠한 밸런스를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세팅해 놓은 거는 자, 아시오 버퍼 사이즈를 보시면은 128로 세팅을 해 놨어요. 요 128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라이브 할 때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줄이게 되면은 빨라지긴 하는데 컴퓨터에 따라서 버벅이거나 틱 잡음 같은 게 막 들어가니까 요거 체크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약간씩 조정해 가면서 가장 안정적인 최적의 값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버퍼 설정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DAW가 꺼져 있는 게 편하고요. 다른 웬만한 프로그램들 꺼져 있는 상황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요게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OBS 같은 거 켜놓고 버퍼 설정 막 돌리다가 드드드득 해가지고 뭐 잡음 난다거나 틱 잡음 난다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프로그램이 뻗어버릴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레벨 3에서 썼었던 DAW 설정하고 레벨 4랑 어떻게 조금 달라지는지 DAW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AW로 왔는데 여기에서 아까 레벨 3와 좀 다른 거는 이제 모니터 리버브를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이거를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진짜 리버브, 제가 보컬에다 걸어놓은 리버브가 바로 나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 보컬 리버브를 키는 순간 이제 보컬 다 모니터가 될 텐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 목소리는 또 겹칠 테니까 잠깐 끄고요. 자, 그 다음에 인스트 이것도 역시 안 쓰게 될 겁니다. 네, 이것도 이제 필요 없어지고요. 그래서 보컬하고 리버브 요 두 가지가 이제 여기서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버브 양을 조정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이제 보컬 여기 설정에 가셔서 여기서 리버브를 진짜로 여기서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조정하는 게 그대로 들리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벨 3 때와 약간 다른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펙터를 아무거나 막 쓰시면 안 돼요. 플러그인 레이턴시가 너무 늘어날 수 있거든요. 플러그인 레이턴시라는 게 뭐냐면은 플러그인이 계산되는 시간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아까 설정해 놓은 버퍼 시간보다 길어지면은 그만큼 추가적인 시간이 더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오디오 인터페이스 레이턴시에 플러스해서 추가적인 레이턴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설정해 놓을 이펙터들이 레이턴시가 너무 많은 게 아닌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제가 믹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큐베이스는 이제 믹서에 레이턴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널별 레이턴시 체크가 되는데 제 거는 여기 보면은 최고 3.3ms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트랙은 아무것도 안 써 있죠. 이거는 이제 레이턴시가 아예 안 걸린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레이턴시가 없다는 거고 보컬에만 3.3ms가 추가로 걸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 큰 거 막 복잡한 거 아니면은 뭐 잡음 제거 플러그인 이런 거 걸면은 진짜 엄청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말을 하면은 한참 있다 들리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보통 DAW 내에서 거는 플러그인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ms 이하가 되도록 세팅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팅의 끝입니다. 여기까지 아이디 14를 기반으로 한 루프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째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디언트 루프백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줌에서 사용할 때 훨씬 쉽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온라인 레슨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RM이 UFX는 다 좋은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줌에서 루프백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력을 다시 리턴해서 쓰거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해서 써야 된다니까요. 오디언트는 근데 완전히 루프백을 하나 제대로 주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루프백을 하나 제대로 주고 여기서 이제 DAW 소리나 유튜브 소리도 바로바로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오디언트가 어떻게 보면 RME의 그 토탈 믹스보다도 좋은 게 한 개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좀 저도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